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루체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강한 빨간불을 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먼저 저희가 항상 탑픽주를 마지막 순서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탑픽주 삼성전자였는데요. 시장이 돌아서면 전쟁 리스크가 좀 덜어지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단기간에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네. 삼성전자가 무려 8%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증권사에서 지금 30만 원대로 다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그렇다면 삼성전자 2차 목표가 얼마로 좀 제시해 주실까요? 리뷰해 주세요. 일단 지금 그 결론적으로 목표가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럴 거예요.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더 궁금하겠죠. 얼마까지 가느냐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뭐 30만 원 이런 부분들인데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 이제 어제는 이제 매일경제 TV 출연을 안 하니까 어제가 가장 싼 가격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여태껏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직히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아침 9시가 이제 전쟁 시한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전쟁 불안감이 해소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근데 혹시 만약에 전쟁이 터졌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57조 2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나타냈다면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이 깨지면 결국 주식하는 근거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빠르게 말씀드리면 22만 원에 사던 19만 원에 사던 23만 원, 25만 원에 사던 저는 목표 주가는 잠정적으로 거의 30만 원대까지 갈 걸로 봅니다. 그 정도면은 우리가 50% 수익이 나던 40% 수익이 나던 30% 수익이 나던 수익이 난 겁니다. 거기에 포커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매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영주 소장님 테토남이시네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충분히 30만 전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마지막 순서에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지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불안감과 긴장이 좀 감돌았었는데 속보가 뜨자마자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20% 넘게 또 급락을 했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예. 지수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30만 전자 가고 SK하이닉스도 추가 상방을 열어준다면 6,000P가 아니라 더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충분히 6,000P 정도 갈 수 있겠죠. 역으로 하면 7,000P는 못 가냐라고 보면 7,000P 가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죠.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전자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7,000P 가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관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6,000P도 달성 가능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4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때 유가가 안 떨어진 부분을 제가 굉장히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102달러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 아침에 속보가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나스닥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유가였습니다. 유가가 90달러대로 떨어졌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합의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국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이제 냄새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유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유가가 지금 여기서 반등세를 나타내면 다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평화협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가가 지금 안정세를 좀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환율이 차지하고 있다라면 지금 지수 자체는 충분히 저는 뭐 우리가 6,000P 이상까지는 달성 가능성이 있다. 그 근저에는 영업이익에 달려 있어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한 500조 영업이익을 나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우리 기업들의 상장사 영업이익이 445조였어요. 그런데 두 기업이 작년 상장사 토탈 이익을 지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의 향방을 좀 잘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충분히 6,000피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다 보니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SK하이닉스로 들어오더니 오늘도 대량 매수세가 붙으면서 SK하이닉스가 무려 10% 넘게 급등하면서 단숨에 100만 닉스를 돌파했고요. 현재도 104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 팀장님. 지금 미국 ADR 상장 모멘텀까지 지금 SK하이닉스는 있습니다. 우리 오 팀장님이 보시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AI 수익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AI 수익성에 대한 논란은 이제 칩을 사는 쪽의 논란이지 파는 쪽의 논란은 아니었기 때문에 파는 쪽은 계속해서 이익이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게 잡는 것도 근거가 있죠. 영업이익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이고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PBR 밸류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PER 밸류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1, 2년 있다가 끝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적어도 3년, 5년까지는 지속된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앞으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 유입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지금까지의 이익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됐고 그게 이제 중심에 HBM이 있었다 보니까 HBM에 대한 수익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두 종목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IDM이라는 그 일관화 체제, 시스템 LSI,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파운드리까지 그동안은 이제 메모리만 좋았고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는 안 좋았는데 최근엔 이 두 가지 모두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흐름들, 엔비디아를 보면 칩만 무조건 잘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칩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런 일관화 공정에서는 이전보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나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종합적인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우위에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딱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부분을 딱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삼성전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여러 번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집중 조명했던 기업인데요. 오늘 삼성전기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원하게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MLCC와 기판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또 어제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애플의 유리기판 샘플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더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주 소장님, 예. 삼성전기는 정말 좋은 소식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기대해 볼지 작년 이맘때쯤 주가가 10만 원대였더라고요. 1년 새 거의 5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렇게 상방이 열려 있는 쪽은 좀 타겟 프라이스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삼성전기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유리기판 얘기들을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이 어떤 것들을 납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확인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애플은 비밀 보호 조약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애플에 납품한다라는 것은 향후에 제품을 사서 뜯어보니까 이 안에 이 제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애플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애플 카드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 나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애플과 관련해서는 비밀 보호 조약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 뉴스엔 현혹하시지 말자. 그런데 그럼 삼성전기는 왜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결국 MLCC와 관련된 이슈가 크다라는 겁니다. 삼성전기는 우리가 정말 삼성전자만 바라봤습니다만 소리 소문 없이 MLCC와 관련된 결국 우리가 이제 기판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리기판도 굉장히 중요한 게 AI 모멘텀이 되면서 기판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게 되고 전원을 절약하게 되고 많은 그 칩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면서 MLCC가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 기판까지 이야기가 진전된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차트상 굉장히 우상향이 열려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 박스권이 이제 결정돼 있었었죠.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을 주봉으로 놓고 보면
확실하게 기간 조정 구간이 설정이 된 겁니다. 기간 조정이 설정된 이후에 현재 주가가 다시 솟기 시작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면 이러한 종목들, 특히 이 주봉인데요. 주봉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제가 근래 보기 드문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0주 이동평균선을 안 깨고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꾹 참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꾹 참고 가져가는 종목이고 목표가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태고 여기서 지금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가 대략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깰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어떠한 이슈로 올라가던 뭐 서로 애플의 납품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이죠. 제가 굳이 그것을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라는 의미지 납품한다라는 건 좋은 얘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차트상이 됐던 내러티브가 됐던 다양한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중심 종목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종목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오늘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건설주들 남은 오후쯤이라도 따라 붙어야 될지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건설 붙은 종목들이 여전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업종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늘 건설주 대부분이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 팀장님. 최근에 건설은 또 원전 모멘텀으로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워낙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라는 쪽이 있고요. 반대 쪽에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오 팀장님이 그럼 딱 명쾌하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죠. 네, 저는 전자 쪽입니다.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서 네. 호재는 많지만 호재가 너무 많이 단기간에 폭발했어요. 그래서 시세에 이제 급격하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오늘 보시면 이제 대우건설이 방금 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형 건설사가 상한가까지 간다는 건 그만큼 또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시장이 좋잖아요.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원전 모멘텀이 가장 강했습니다. 대형 원전을 지을 때 건설사가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국내는 전체 에너지의 30%를 원전에서 뽑습니다. 전기에.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원전이 1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에서 앞서 있고요. 대형 원전을 하려면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와 건설사의 조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충분히 있고 추가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도 있죠. 대형 원전 한 기 해체하는데 1조 원 정도 듭니다. 거기서 건설사가 가져가는 몫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건설주가 한 번 더 튀었어요. 그래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 또 크게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국내 주택 공급 정책도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대형 건설사가 아무래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건설주는 전형적인 저 PBR, 저 PER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긴 했지만 저평가 매력도 있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4-5가지입니다. 이게 한 번에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 보유하면서 편하게 수익을 누리실 수 있겠지만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최근에 반등하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뭐 반도체라든지 새로 살 수 있는 섹터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리스크를 안고 건설주를 따라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주들은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더 오버슈팅이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변압기 주가도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수주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가 최근 미국 변압기 공급 소식을 전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LS 일렉트릭이 물적 분할 이슈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차영주 소장님, 예. 지금 보니까 다른 HD 현대일렉트릭도 10%, 효성중공업도 12%, 일진전기도 8% 넘게 지금 변압기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주 잔고가 역대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20조 가까이 이제 영업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효성중공업이 국내 1위인데 글로벌 10위 밖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압기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뭐 히타치라든지 GE 같은 뭐 산료전기 이런 것들이 글로벌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수주 잔고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됐던, 아니면 미국에 있어서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새롭게 고친다 하더라도, 아니면 신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오현진 팀장님 말씀하신 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다 변압기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청바지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비유로 반도체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새로운 반도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인프라가 실질적인 청바지를 만드는 청바지를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나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쪽은 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AI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은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수주잔고가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반도체처럼 꾸준한 성장세,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섹터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성장 섹터들 차례로 짧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단숨에 50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는데, 오 팀장님,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주가 흐름도 굉장히 괜찮은데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좋습니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괜찮고요. 밸류로 따지면 기아가 가장 싸고요. 성장 모멘텀까지 고려한다면 현대모비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말씀해주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상장 일정들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10조 원 밸류로 상장했거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소 30조, 크게는 50조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로봇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죠. 그래서 포티투닷의 자율주행과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결합되면서 그동안 테슬라에 밀렸었던 이런 자율주행 모멘텀을 많이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공략 관점에서는 중심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재부터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에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했는데요. 차영주 소장님, 예. 오늘 이런 통신 장비, 광통신 관련 종목들의 강세 이유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들 좀 옥석을 가려봐야 할지 전략도 세워주세요. 저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차익을 좀 실현할 때가 돼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고, 오늘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된 주식들,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시세 퍼포먼스를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라면 일단 조금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을 좀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로봇 쪽 짧게 또 우주항공 쪽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 팀장님, 6월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 투자 설명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스페이스X 관련된 그 수혜군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분 보유 기업,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 벤처투자 이런 기업인데 현재 주가에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이 가시화될 것 같으면 이렇게 지분 관련된 기업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스피어, 세아비 스틸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품 공급 계약을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인데,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주가가 괜찮게 간다라고 한다면 공급 기업들의 주가도 따라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에서 기업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주항공 모멘텀,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의 재평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탑픽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제약바이오 투심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황천당 제약이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현재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심이 좀 삼천당 제약 때문에 좀 꺾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버텨야 될까요?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투심이 급속도로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회복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투심이 언제 살아나냐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바로 우주항공 쪽에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주 중에서 이제 나노팀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그 열관리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차의 열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과 업황이 연관돼 있는데 지금 전기차 캐즘이 돌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차 판매에 우호적일 것 같기 때문에 동사의 열관리 소재 그 개필러라고 하는데요. 이 개필러에 대한 공급 확대될 것 같고요. 또 스페이스 X양 개필러 샘플을 그 작년 말 정도에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부품도 상당히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 모멘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팀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영주 소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전쟁이 완전 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역시 대장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도체만 얘기하지만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100만 원대 중반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는 상태고 서로 이제 전 2주간의 휴전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변동성이 끝난 것이 종결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서로 물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전 마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까지 탑픽주 공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